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오늘 또 뭐 시장의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알테오제 아니 그러니까 그 뭐예요? 시작할 때는 거의 막 10몇 %? 10% 넘었죠 마이너스. 푹 꺼졌다 지금 이제 상승 전환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개장 초에 안 좋았었는데 안 좋았는데 1점 거의 2%? 그 2% 가까이 지금 반등하고 있고 근데 그 동안에 둘 다 무슨 지수가 정확히 컨펌된 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알테오제 뭐 유중 설 특허 뭐 이슈 뭐 그런 것도 사르잖아요, 그렇죠? 설. 삼성전자도 갑자기 또 외국인이 들어왔다 뭐 그러는 거 하면서 예. 모 증권회사에서 얘기가 HBM이 그 콜 났다 이런 또 찌라시가 도는 것 같기도 하는데 찌라시인지 확인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거의 뭐 찌라시 공화국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문제가 똑같죠. 예.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1등, 예. 시가총액 1등. 예. 알테오즈는 물론 규모는 엄청 차가 나지만은 네네. 이 변동폭이 10몇 프로 갖고 삼성전자 한 2%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장이 거의 뭐 한 330조짜리나 네. 20조짜리나 뭐 하여튼 찌라시로 그냥 막 20조가 10몇 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300짜리 2%랑 비슷하게 영향을 주는 거네. 그러네요. 야,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장난 아닙니다. 그 오늘 엔비디아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안 했었죠. 네. 근데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고 네, 예상치는 약간 상회하지 않았나요?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었어요. 서프라이즈는 확실히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와 나이스 서프라이즈. 음. 이건 뭐야 실망. 이 그것도 어느 아니고. 것도 아니었어요. 예. 밋밋했어요. 예. 근데 주가는 좀 올랐죠. 주가는 오르니까 거의 사상 투자가들 중에서 최고가 가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시간에서 뭐 실적은 나쁘지 않고 약간 더 나오긴 한 것 같은데 네. 전망 자체가 시장에서 스트리트에서 높게 본 것보다는 조금 낮았단 말이에요. 전망이 이번 다음 분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주가는 좀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이 실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네네네. 시간에서도 그게 좀 반영돼서 2%인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거의 한 $105까지 갔다 오긴 했습니다. 네네네. $100대 초반이나 네. $120대에서 나온 그 실적이 아니라 네네. 140 거의 $50를 그렇죠. 바라보는 시점에서 나온 실적이었기 때문에 또 네. 반응이 다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오늘 시간에는 본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본장에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10% 넘어가거나 상승, 만 5% 이상 빠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워낙 블랙웰이라는 게 화두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이건 미뤄졌더라도 나오긴 나오는구나. 규모에 대해서 20억 불에서 40억 불에 이런 얘기만 있는 것뿐이니까 네. 뭐 엊그제까지도 블랙웰의 서버에서 무슨 발열. 오버히팅이 네. 됐는데 3개월 전에 블랙웰 자체 칩의 이슈가 있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네. 블랙웰 칩하고 CPU가 합쳐서 슈퍼칩을 만들어서 서버 렉으로 가는 이 서버 렉단에서의 이슈라고 하면은 우리가 3개월 전에 있었던 이슈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엊그저께 며칠 사이 빠졌던 거를 그저께인가 다시 돌려놓고 오늘은 눈치를 봤는데 오늘도 보고 나니까 뭐 그렇게 흥분할 거는 없을 것 같다. 침착하자. 뭐 이 정도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자체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자체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서프라이즈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놀랄 거 없어? 네. 더 우리를 놀래켜줘. 익숙해지는 거의 위험이 그거예요. 그 위험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예상치는 충족을 했건 아니면 살짝은 상회했어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거고.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번 분기가 얘네들 기준으로 25년 회기년도 3, 4분기 실적이 351억 달러 나온 거고 네. 4, 4분기는 11월부터 1월까지 예상이 375억 달러로 준 거예요. 네. 근데 과거 쭉 보시면은 가이던스 준 것보다 실적이 거의 매번 20에서 25억 달러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351억 달러는 실적이고 네. 가이던스가 375가 나왔지만은 실제 속 마음에서는 얼마예요? 39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는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항상 쟤네는 가이던스 조금씩은 조금 보수적으로 줬으니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400 육박하는 네네. 4분기 실적 나오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거기까지. 근데 그게 뭐 엄청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350달러하고 만약 390억 달러 얼마다라고 네네. 하면은 한 4, 50억 달러가 QOQ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 전에 블랙웰을 얘기할 때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several billion dollars가 adding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several billion dollars가 7, 80억 달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수십억 달러인데. 그렇죠. 그러면 3, 40억 달러 정도 보태면은 예. 351억 달러 이번 실적 나온 분기에다가 음. several billion dollars를 이미지로 넣으면은 음. 그 4분기 가이던스 준 거 375에다가 실질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여유 합하면은 네. 대충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음. 390억 달러? 그럼 뭐 순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순항이라 얘기하실 것이고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아유 그래도 좀 화끈하게 한 400억 달러 이렇게 보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애매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베이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QOQ건 YOY건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작년 3, 4분기 때는 이게 QOQ로 30%, 그다음에 20몇 프로, 18%, 지금 13%. 이번에 가이던스 준 게 350에서 375억 달러니까 한 8% 정도. 네. QOQ는 낮아질 내려가는 수밖에 거 볼 없죠. 수 없는 네, 거고 YOY로는 이번에 나온 숫자가 351억 달러가 작년 이맘때 그때보다 94%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375가 아니고 가이던스도 높은 한 400억 달러 나온다 치면은 작년에 220억 달러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번 분기에 94%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이스가 엄청 높은데 그 정도를 뭐 그렇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한 분기에 지금 400억 달러 가까이를 이제 눈앞에 두는 거니까 네. 내년도 우리 기준으로 내년도 네. 얘네가 1년에 얼마 매출할까 대충 잡히죠. 1,800억 정도, 1,800억 달러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보는 거죠. 왜? 200, 이번 370억 달러니까. 오름세를 감안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한 1,800억 달러에다가 마진을 얼마나 잡을까 한번 해보세요. 이번 분기 나온 마진이 60몇 프로니까 낮게 잡아서 한 61% 잡고 1,800억 달러의 마진 61% 잡고 영업 외적으로 별로 빠진 게 없게 되면은 아마 순이익이 거의 한 900억 불 정도는 나올 겁니다. 900억 불 정도.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따르면 PER이 35배에서 36배 정도 돼요. 36배가 900억 달러의 순이익을 감안한 PER의 포워드로 36배. 예, 올해가 아니고 내년 거 기준으로. 그러면 그것이 얘네가 올해 대비 내년에 성장이 지금 30에서 40% 성장하는 계산을 베이스를 한 거거든요. 성장률 3, 40%. 마진이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가정으로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를 가정한다면은 PER 35배, 36배, 좀 더 보수적으로 37배, 요 사이에 있는 밸류에이션 이 1등 글로벌 싸다고 하실 거세요? 비싸다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성장률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35% 정도 성장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35배, 37배잖아요. 그럼 이 주식은 과거 4, 5년 정도는 얼마 정도로 거래가 됐었을까요? 이거 흔히 히스토리컬. 10년 전이 아니고 최근 한 4, 5년 정도. 저도 애널리스트 하는 거 하기 직전. 이게 작년 거 포함하니까 약간 포함된 거죠. 작년 5월부터 올라갔으니까 그 전거 포함돼서 베이스가 낮을 때 높았게 되겠죠. 히스토리컬 PER. 베이스가 낮을 때 높았을 텐데 평균이 40배에서 42배예요. 그렇게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50배, 실적이 50배.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었고 그렇죠. 멀티플 성장성을 보고도 더 높게 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넘버가 지금은 실적이 가까우면서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낮아. 그러니까 넘버가 가까워지고 앞으로 성장률이 작년에 7, 80%다 30% 떨어지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1등이 계속 1등 유지한다면 과연 35% 성장에 35배가 싸냐 비싸냐. 과거 최근 5년간에는 40배, 42배다. 좋아하시고 갖고 계신 분은 이 회사가 한 3년은 갈 거다. 그러면 성장률이 갑자기 3, 40% 하다가 10%는 안 간다라고 믿고 밸류 마진이 60% 유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35배 비싸지 않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럼 보통 과거 평균 40배 간다 하면은 멀티플만 가지고도 10% 정도 업사이드 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최소한. 근데 이거를 이게 헤게모니가 내후년은 모른다. 내년 실적 그래도 내년 알겠어.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지. 천억 불 정도. 근데 그 다음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이 성장률을 35% 이 30% 이 성장률이 지속된다는 그 거리를 못 나오면은 과거에 40몇 배 갔더라도 이제 35분 적당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고 난 좋은 회사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 라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양립할 수 있는 레벨에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140불 달러 내가 기억나는데 올해 총괄된가 저기 했을 때 제가 100불 안 될 때 제가 할 때 제가 150불을 불렀거든요. 네. 근데 실제는 180불도 나오고 있죠. 근데 리저브를 게 저는 한 30배에서 30배 중반까지는 밸류에이션이 허용할 거다. 근데 40배 이상 가는 밸류에이션을 때리려면은 헤게모니가 내후년까지 가야 된다는데 아까 우리가 항상 막 NPO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추론을 할다 그런 거에 검증을 가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70불에 사가지고 140불 됐으면은 저 같으면은 한 4개 중에서 1개 정도는 줄여서 다른 거를 모색할 것 같다.
그게 이제 차익 실현할 수 그렇죠. 있는 욕구가 나올 수 있는 시점. 저도 그러면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이제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눈치를 보겠다.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엔비디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타, TSMC 이런 걸 얘기하려면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다 왔다 비싸다가 아니라 그치. 사람들의 의견은 갈릴 수 그럴 있다라는 수 있죠. 전제 네, 하에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가이던스 준 것보다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는지도 그래서 봐야 되는 네. 거고 눈높이가 계속 더 올라가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거의 뭐 이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는 것보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지점이 더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요즘에는 예, 예. 그래서 CPI나 뭐 PCE 물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돼? 특히 이제 우리 테크주도 마찬가지고. 뭐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면은 예. 기준금리 올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기준금리를 내려가는 게 약간 지표가 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잠깐 멈춰볼까 이런 얘기는 지금 요즘 나오고 있죠. 12월 달에 그렇죠, 금리를 그렇죠. 내려요, 멈춰요. 요즘엔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조금 올라오고 있죠. 반반은 아니더라도 52대 48로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아요. 48이 멈출 수도 내린다. 있다. 아 멈출 수도 있다. 52%가 여전히 그래도 내린다. 근데 이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네, 원래는 네. 막 10몇 퍼센트 맞아요. 올라온 일주일 전에 거잖아요.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미국도 그렇고 조금은 이제 힘겹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하고 좀 경계를 할까? 그런 눈치를 보는 거죠. 성장주들 막 이렇게 좀 얻어맞고. 그럴 때 만약에 금리를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는데 찌라시가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유중 얘기가 나오고 뭐 유중 우리가 학을 뜨잖아요. 노이로제. 뭐 이수페타시스 뭐 또 그렇죠. 뭐야 고려아연은 어떻게 하다가 말았고 워낙 하다 보니까 뭐 찌라시 나오면 그거 주가 올라갔어. 금리 뭐 안 내린대. 만약에 안 내릴 수도 있대.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아까 저기 알테오제는 겨냥해서 하는 얘기인데 알테오제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시장의 분위기 심리로. 있으면은 저도 어저께 10% 빠질 때는 그것만 봤는데 오늘 보니까 뭐 찌라시 나오고 뭐 해가지고 아침에 10%까지 빠지고 지금 플러스라는 거니까 야 이게 참 불안한 요소가 엄청나구나. 나쁘게 보면 수급이 안 좋다 그러는데 수급이 안 좋지 않아요. 알테오제 1등인 거 알고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영어로는 오버보트 과매수한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알테오젠 좋은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거의. 뭐. 네. 그러니까 과매수 상태에서 약간 그런 그 노이즈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삐그덕. 아니 엔비디아도 만약에 마찬가지. 엔비디아가 351억 달러 실적 나고 가이드는 37원 보였잖아요. 네. 351억 달러가 아니고 338억 달러라고 봅시다. 338억 달러. 작살나죠. 그렇죠. 그러면 5% 10% 빠졌을 것 같으세요?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우리나라 나라보다 시총이 큰 회사도 움직이는데 알테오젠까지 그거 뭐 엄청 높아져 해봤자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에서 1등이지 코스피만 들어가도 등 다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살 때 주가가 이미 올라갔을 때 살 때는 이렇게 될 소지가 펀더멘털이 아니라도 있다는 걸 아시고 적정한 레벨을 사셔야 돼요. 적정한 레벨 내가 사고 싶은 거에 한 3분의 1을 샀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10% 빠졌을 때 살 수도 있고 살 만한 근거가 없더라도 팔지는 않겠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찌라시가 가짜다 그러면 오히려 원봉 회복했을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왔다 갔다 할 때 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유나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인지라 쉽지 않은데 자기가 오버보트를 안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과매수 안 했을 때. 과매수 하게 되면은 불안하니까 얘 던지면은 얘도 던지고 나도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또 안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국장은. 네, 금리도.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다 찌라시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좋은 찌라시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콜이 통과돼서, 그죠?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 좋겠죠. 근데 그건 순전히 찌라시고 전 몰라요. 엔비디아 컨콜 때 그 얘기 안 나왔나? 항상 그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하고 컨콜 하면 또 우리 행사하면 S사하고 잘해볼 이런 거. 혹시나 또 한번 이제 젠슨 황이 격려의 멘트를 해주지 않을까? 내가 이게 사실 지금 뭐 1년 넘게 희망 고문인데 없었나요 혹시? 제가 그걸 다 못 들어가지고. 제가 어디 오늘 병원에 갔다 오는 가는데 10시까지는 확인 안 됐어요. 그 위에 혹시 뭐 나온 게 있나요? 최근에는 혹시 나온 게 있다면 좀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예.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두 주식.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반전했었고 네. 2.7%가 상승폭 맞아요. 높았네. 근데 그래봐야 뭐 56,800원이기는 한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주춤해요. 주춤하죠. 지금 17만 원 네. 좀 깨졌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엔비디아랑 베타 값이 되게 높았었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 따라서 많이 이제 음. 갔었는데
디커플링 될 가능성 혹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엇갈릴 가능성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하고 하이닉스하고 엇갈린다는 건 봅시다. 하이닉스가 지금 17만 원대가 내년도 PBR로 1.2에서 1.3배 사이입니다. 머리 좋은 우리 대표님. 네. 1점에서 1.3배예요. 근데 ROE가 얼마냐? ROE가 네. 애널리스트가 내년에 35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거 기준은 30% 넘거든요. 근데 이제 북밸류가 1.3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북밸류만 놓고 보면은 히스토리컬, 그러니까 역사적 PBR 대비 비싼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게 싼 ROE가 거죠. 이렇게까지 높아진 시점에서 보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럼 여기 제가 변수를 줄게요. 네. 35조라는 숫자는 한 분기에 한 9조 나오는 숫자죠. 분기별로. 예. 지금 최근 분기 실적에 7조 나왔죠. 음. 4분기는 얼마 나올지 모르죠. 네. 기대 심리가 8조 이상으로 납혀 있긴 합니다. 그럼 내년은 계속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가 잡혀 있죠? 35조라는 숫자에는 9조라는 숫자에는 한 분기. 삼성 하이닉스의 지금 위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전제를 깐 거겠죠. 그렇죠. 성장세 이어지고. 예, 아무 이상 없다는 전제의 가장 큰 건 HBM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우위를 계속 점한다는 가정을 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수요도 지금처럼 이어지고. 괜찮고. 어. 그리고 레거시 네. 뭔지 아시죠? 기존 디램. 예, 휴대폰 PC 중국하고 싸운다는 거, CXMT가 날아온다는 거, 네. 이거 영향을 삼성만 받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도 받는데 다 받죠. 삼성은 그 비중이 하이닉스보다 더 많고 등치가 크다 보니까 네. 네. 저번 실적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어. 하이닉스는 그 영향을 좀 적게 받은 거 맞거든요. 음. 그럼 이런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인 약간 바이어스가 들어간 게 35조예요. 35조 보세요. 35조 하이닉스. 네. 그러면 모건에서 네. 먹었어요. 최근에 13만 원 목표 주가를 올렸을 때 네. 우스운 것 같은데 13만 원하고 17만 원하고 가깝네. 13만 원 올려서 13만 원. 13만 원 했을 때 걔 예측이 제가 알기로는 12만 원 했을 때 22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네. 22조면 한 분기에 6조예요. 예. 6조면 지금 이번 분기 7조보다 더 낮아지는 걸 평균으로 깐다는 얘기거든요. 내년 실적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네. 거다. 분기별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35조하고 얘네 22조하고 큰데요, 차이가? 어디로 갈 것 같았어요? 이게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예. HBM은 그대로 놔두고 예. 40% 30% 되는 거. 네. 나머지 쪽에서 중국하고 그냥 영향을 하이닉스도 받는다 가정하면은 35조는 아마도 낮아질 겁니다. 그 저는 보통 얘기할 때 제 기준은 30조 간당간당한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30조 정도. 예, 22조까지는 안 가더라도 30조라고 하면은 7, 8조 사이예요. 그러면 ROE가 아마 30조 약간 밑으로 떨어지면은 20% 후반대 날 거예요. 네. 20% 후반이라 가정하고 지금 PBR이 1.23배예요. 네. 여전히 싸긴 하죠. 네. 근데 아까 28조 정도 되면 지금 분기가 비슷하단 말이죠. 내년 어느 순간에는 이게 실적이 주가가 내년 하이닉스 실적이요. 네. 1, 2분기가 내려갔다가 3, 4분기 올라갈 그림을 볼 수도 있고 1, 2분기 좋아지듯 하다가 3, 4분기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이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좋아지다가 내려간다고 보는 거는 예. 삼성전자가 HBM에서 들어오니까. 2분기 이후에 확 들어와서 하이닉스 거를 의미 있게 뺏어가고. 때려간다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2분기나 3분기거든요. 네. 삼성한테 좋은 시나리오. 그렇게 했을 때 하이닉스가 30조는커녕 20조 중반밖에 못 간다. 그러니까 모건하고 제가 보는 거 중간 정도 잡으면 북밸류가 ROE가 네, 한 20% ROE. 초반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밸류가 1.2배는 비싼 건 아니에요. 1.2배하고 지금 20% ROE 25%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라고 아까 변수해줬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그러면 지금 얼마냐? 삼성전자는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북밸류 6만 1,000원이니까 예. 지금 0.95배, 9배 좀 넘었어요. 그나마 좀 올라서 예, 반등해서. 근데 내년 ROE가 얼마냐면은 내년도 실적이 올해 34조 실적 대비했을 때 한 42조 정도가 컨센서스거든요. 별로 안 늦어. 그것도 많이 내려온 거죠, 사실. 많이 최근에. 삼성전자에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8월 중반때 네네네.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평균이 68조였어요. 64조. 그러다가 9월 17일 날 평균이 48조. 지금 42조 내려간 거예요. 이 42조 기준 했을 때 ROE가 10%가 안 돼요. 예. ROE가 10%가 간당간당한 삼성전자. 아직 콜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중론이죠. 콜 되면 달라질 수 있다 하는데 ROE가 10% 안 되는데 북밸류가 0.9에서 1이야. 여기 ROE 내려가서 28%인데 북밸류 1.2배야. 뭐가 더 매력이 있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모멘텀으로 따지면 삼성이 이거 저기 HBM3E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하이닉스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이닉스가 1.0 이하로 가고 삼성전자가 1.2 이상으로 가야 될 것 같으세요? 아마 그런 일은 영안에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콜라는 거하고 그런 트레이드오프는 안 일어날 거로 보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삼성전자가 싸고 하이닉스가 비싸다. 왜? 0.9배고 1.2배니까. 근데 ROE라고 그쵸. 이런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 대비 그리고 네. 성장성 대비로 봤을 때 PBR 1.2배라든지 지금 뭐 내년에 진짜 뭐 한 30조대 중반까지 만약에 번다면 뭐 네. 혹은 3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면 현재 123조인 하이닉스 시총은 뭐 누가 봐도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업사이드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 하이닉스는 경쟁의 심화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참 주식이 이래서 어려워요. 누가 그냥 답만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어렵습니다. 더 어렵게 볼까요? 더 어렵게요. 지금도 충분히 어려웠었는데. 중국이나 이렇게 네. CX센터 레거시가 들어왔고 네네. 지금 우리가 HBM 얘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잘못되는 케이스는 뭔지 아세요? 의외로? 레거시 제품 때문에 예. 실적이 4분기는 버텼는데 예. 4분기 12월부터 1월 사이에 예. 레거시 제품 가격이 어. 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대 반도체 아닌데 좋아하시는 내려가는 분들은 HBM 쪽으로 생산 라인을 더 이제 확장을 하면서 네네네. 기존 DRAM 같은 경우 오히려 공급 축소 현상이 사실상 나타날 수도 그렇죠. 있다. 예. 그러면서 가격이 좀 방어될 수 있다. 네, 여기서 수요 조금만 살아나면 튀어오를 수 있다. 네 이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왜 지금 안 일어났냐면 첫 번째 HBM 했는데요. 네. HBM의 수요가 아직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수십억 달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저기 그 어떤 엔비디아가 매출이 네. 얼마였어요? 지금 350억 달러, 370억 달러 있잖아요. 네. 저기 그 뭐지? 블랙웰이 블랙이 이제 지금 시작. 수십억 달러잖아요. 100억 달러가 아니고 네.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 메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는 올해부터 얘기했던 그 호퍼 시리즈랑 그냥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HBM 블랙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그 일반 디램 쪽에서의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가 그 아직 공급사에 나타나게 아직 안 일어난 거고요. 네네네, 그렇죠. 여름 지나면서는 뭐냐? CXMT 포함해서 저가 DDR4, LPDDR 중국 포함해서 그거 저가로 밀어내는 게 효과가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맞은 거고. 그래서 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분기하고 1분기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헷갈리는 게 그 긍정적인 공급 축소 효과 최대로 발현되기 이전에 CXNT 포함해서 레거시 제품으로 인해서 D램이나 랜드의 60% 이상 되는 다른 쪽의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게 트렌드 포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는 HBM 말고 다른 쪽의 흐름이 생각보다 먼저 일어나거나 빨리 생각보다 희망만큼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HBM 쪽 공급이 늘어나는 것보다 CXMT 중국 쪽의 레거시 DRAM 정말 DDR 뭐 4라든지 뭐 약간은 좀 저열한 네. 거라도 그게 공급이 늘어나는 게 더 먼저일 수 있다.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안 늘어나. 그렇구나. 10월 말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보름 동안에 그 싱글스 데이인가? 근데 그게 광고제. 그거는 그게 광고지? 11월 11일. 아, 미안해요. 솔로 그거 나왔어. 근데 네. 그게 중국의 그 휴대폰 판매가 네. 이게 작년도보다 같은 기간보다 9%가 줄었어요. 줄었다고요. 줄었다고요. 예. 물론 거기 보는 뭐 저기 샤오미가 뭐가 안 좋았는데 회사만 다르긴 한데 네. 애플도 프로는 잘 팔리고 나머지는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아이폰 뭐 해가지고 뭐 AI 아이폰 있잖아요.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iOS가 제대로 된 게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AI가 돼서 iOS 버전 2 정도 나와야지 그게 AI를 활용하는지 마는지 하는데 그게 언제 나오면 12월 말에 나와요. 저번에 10월 말에 나왔다는 거는 초기 버전으로 한번 해본 게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AI로 인해서 휴대폰의 그 교체 주기가 촉진되고 있는 게 아직 안 일어나고 있고 중국의 재고는 아직도 있다 보니까 휴대폰 업체끼리 경쟁하는 과정이거든요. AI가 제대로 장착이 되는 게 돼야지 특히 중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는 차별하기 위해서 AI가 잘 팔린다 싶으면은 어떻게 돼요? 메모리를 때려넣죠. 애플보다 더 넣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이 판매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아직 안 일어나고 있고 이게 레거시 제품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게 가격 포켓은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HBM 얘기하니까 이거는 무시했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 안 좋았고 4분기, 1분기 넘어갈 때 그게 약간의 불안 요인이었는데 오늘은 뭐죠? HBM은 뭐 블랙웰이 잘 팔린다 하니까 네. 우리는 한타 포워드를 보잖아요. 그래,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이거 지나가서
내년 2분기 정도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블랙엘이 계속 잘 되면 네. 그럼 서플라이가 주는 효과 넌 HBM 쪽에 그 효과 내년 2분기도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대다수의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수급이 내년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가 됐든 간에 하이닉스는 밸류가 싸고요. 삼성전자는 뭐죠? 자사주를 버티고 있고 자사주를 사게 된 이유가 뭐 대주주를 위해서 할 건 뭘 사건 간에 의도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시간을 버는 효과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살 수도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똑같은 나쁜 것도 포워드를 하면.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아까 블랙엘이 진짜 불필요하게 계속 팔리고 결국은 레거시 제품에도 휴대폰도 AI 폰에 대한 어텐션과 그걸 반영한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 신제품이 계속 잘 팔릴 거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얘가 1.2가 비싸, 얘네가 0.9가 비싸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갑노을박이 있는 거고 많이 얘기했던 모고는 삼성전자가 잘 들어올 것이고 근데 아까 그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레거시 그거 쉽지 않을 것이고 둘 다 망가진다. 그 시나리오들을 하면은 하이닉스 20조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2조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너무 과한 거고 30조는 안 나올 수 있죠. 걔네 말대로.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삼성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 게 없고 하이닉스는 조금 그 노이즈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사니까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찌금찌금 찝찝하게 빠지는데 저스티파이는 안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세워놓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본인이 세웠던 시나리오나 그 논리가 그대로 가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정말 치열하게 해서 주식 분석을 해보면 네. 그게 곧 현재 주가가 나온다고. 그 사람의 한계예요. 네. 근데 AI도 못할 것 같아요. 그 AI도 우리가 준 거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예측하려면 걔네들 그거밖에 못해. 세상에 나와 있는 걸 긁어 그치. 모아서 뭔가 생성형을 이제 만들어내는 완전히 엉뚱한 걸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하여튼 뭐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는 네. 잔치집인데 네네. 그래서 뭐 보조금이여 삭감되어라 우리는 장땡이다 강적다. 그렇죠. 장땡 잡았다 네네. 거의 뭐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지금 장땡 잡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대선 직후에 우리 네.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휘영청 한번 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반등을 하기는 합니다만 음. 일단 그래도 전제 조건은 전기차 보조금은 삭감된다. 네. 깔고 가야겠죠. 이건 뭐 트럼프도 얘기했고. 그렇죠. 폐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주지를 하겠죠. 두 가지야. 이게 봐요.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거, 그 네. 7,500불인가? 예. 그거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그렇죠. 있고, 그건 줄어들 것 같아요. AMPC인가? 그것도 업체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 주는 거. 그거는 폐지는 못할 것 같다는 중론이죠. 이미 뭐 공장 그 약속하고 세웠는데 그것도 있고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네 그 지역구 많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 세 군데인가 지역구 세 군데가 5군데 그런데 실제로 반대표를 던지면은 상원 그 하원 숫자가 네 군데 차이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마음 바꾸면은 뒤집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오바마 케어라고 일기 때도 예. 반대해가지고 공화당이 내부 분열 나갖고 그거 안 된 거거든요. 물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억제를 시켰지만은 법안을 오바마 케어를 없애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AMPC에서도 법안까지 폐기는 못하는데 뭐 다른 식으로 하여튼 괴롭히거나 아니면 늦추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냥 그거 AMPC 말고 근본적으로 7,500불 주는 그거 자체는 전기차 보조금. 그거는 줄일 수 있죠. 근데 그걸 줄여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거는 뭐죠? 테슬라는 네. 자율주행으로 가겠다는 그렇죠. 게. 우리는 보조금 때문에 팔리는 차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지금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경우에는 한 군데가 좀 분석을 나름대로 시스터매틱하게 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예측한 것이 대충 이 회사의 가치는 자기가 지금 보는 가치에서는 1조 3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1조 3천억 달러. 지금 1조인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달러. 네, 좀 넘었죠. 1조 3천억 달러 했는데 그게 달러로 하면 390불 정도 네. 예측했더라고요. 1조 3천억 달러에 3천억 달러 정도는 기존의 기존의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한 180만 대, 200만 대 연간 팔리는데 네. 이게 계속 늘어나긴 하겠죠. 2030년에 3,300만 대까지 누적으로 팔린다. 계속 그렇죠. 120, 200만 대, 230만 대 이렇게 올라가면 누적하면 3천만 대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전에 판 것도 있으니까. 네. 그게 3,300만 대의 누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마진 지금 얼마 안 나오지만 그때 7, 8% 나오잖아요. 그거 뭐 계산해가지고 PER을 10배 줬어요. 그게 3천억 달러예요.
피야 10배는 뭐냐? 우리나라 지금 저기 자동차 업체가 4배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요타가 아마 10배 근처 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10배 일반적인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의 PER의 높은 쪽을 PER 10배를 2030년에 얘네가 200만 대 계속 한다. 이걸 가져가면 3천 몇억 불 나온다는 게 하나의 계산이에요. 나쁘지 않게 봤지만 뭐 황당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자율주행이란데 그렇죠. 두 가지죠. 네. 자율주행 그 FSD 그 Full Self Driving 네. 그거 패키지 2만 불인가 몇만 불짜리 그거 네.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비즈니스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6천 몇억 불을 했어요. 음.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팔려요. 계속 얘네는 계속 팔린 겁니다. 3천만 대 누적할 때까지 네. 2030년에 그때쯤 됐을 때 계속 올라가는데 그 FSD가 얼마나 채용될까? 자기네 자동차가 3천만 대까지 누적으로 팔리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 추가로 요금을 그쵸. 내야 되는 거니까. 그 22,000불 네. 이제 월별 하든지 그거 하는 것이 페니트레이션 레이트 침투율을 60%. 오, 60%나. 지금 아니고 2030년에. 2030년에 파는 자동차 같은 거는 10대에 6개는 자기네 파는 거는 FSD를 채용할 거다. 자율주행을. 물론 그때 레벨은 지금같이 그 레벨 2가 아니겠죠. 아, 예. 진짜 레벨 3나 4 이렇게 되는 예. 거로 해서 했을 때 그 가치를 해가지고 60% 페니트레이션 해가지고 PSR을 여기 PER이 아닙니다. 매출로. PSR을 6배인가 줬어요. PSR을 6배인가 20배 헷갈린데 PSR 엄청 줬어요. 그래서 한 게 6천 몇억 불이에요. 주당 매출보다 예, 한 주의 가격을 6배로. 6배인가 그렇게 주고 또 하나는 로보택시. 네. 로보택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로보택시는 27년부터인가 한다는. 예, 그거를 30년에 아까 비슷한 거라 페니트레이션 20%. 다섯 대 중에 하나는 로보택시로 운영될 거다. 전 차종 중에 아니면 자기가 파는 자동차. 테슬라 차종 중에 다 모든 게 자동차.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그게 3천 몇억 불 이렇게 했을 때가 1조 3천억 달러예요. 그게 400불 좀 못 미치는 가격이에요. 그게 2030년을 타겟팅해서. 예, 그거를 이제 현가로 현물 가격으로 이렇게 다 할인해가지고 한 것이 그 어떤 애널리스트 예측인데 그뭐 60% 20% 페니트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FSD 파는 게 60%가 아니고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로보택시로 가는 게 15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 갖고 진짜 300불이 될 수도 있고 500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애널리스트는 중간 값을 체크한 게 한 400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 국내 애널리스트. 예, 예. 근데 외국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 핵심이 뭐냐면 페니트레이션이 높여지는 것이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테스트하는 자동차의 숫자를 원래 2,500이었는데 10만 대까지 넓혀준다 그랬잖아요. 규제 완화한다. 네, 규제는. 그거는 원래 10만 대까지 넓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미적거리다. 했는데 해줬어요. 했는데 하면서 결국 기술인데 이게 사고가 안 나고 그렇죠. 스무드하고 보험 관계도 되고 이게 잘 됐을 때 10만 대를 열어준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돌발 사태가 나거나 다른 게 나타나면 10만 대 열어준 거 열어준 거고 실제 이상은.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그게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이제 다시 나타났어요. 주가 좀 올라가고 나니까. 하지만 풀어준 거 자체가 엄청난 거다. 최소한 대통령이 4년 하는데 상원 하원이 바뀌지 않는 한 의미가 2년 동안은 주가는 먼저 선행할 거다. 나중에 현실 타결을 해보고 그렇게까지 안 되네라고 다시 실망할지언정 그런 심리가 지금 더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되는 건 테슬라와 관련되는 건 일단 뿜어먹는 거죠. 앞으로 2년 동안 중간 선거 있기 전까지. 근데 2년 뒤에 중간선거에서 만약 변수가 나타난다면 또 다른 생각이 우리 1기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2년 뒤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 뭐 이제 더 이상 재임이 안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완전 어차피 안 그때부터는 하니까. 완전 레임덕일 텐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테슬라가 현재 1조 1천억 달러까지 올라왔네. 1.1조 네. 달러의 시가총액까지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 1.3조까지 더 보이느냐 그다 여부는 15% 20% 나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등등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봇도 있고 FSD를 조금 전에 그 JP팡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 라이선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조 컴퓨터도 다른 회사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게 내가 뭐 이렇게 개방을 해주겠다. 물론 이제 돈 받고 네, 돈 받고 임대 서비스. FSD도 마찬가지야. 자율주행 기술 없는 회사들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서비스 해줄게. 그런 것도 이제 또 같이 어느 순간부터는 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까지는 아마 애널리스트가 포커스 안 했을 거고 왜냐면 이거는 시장 가시성을 보여야 되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 뭐죠? 그 자동차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있죠.
그죠. 누가 먼저 이제 그래 우리 좀 해줘.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BYD하고 테슬라는 따로따로고 음.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마켓을 갖고 있으니까 전기차에 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GM 있고 도요타 있고 자율주행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그렇죠.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하고 왔다 갔다 하려는 애들. 음. 그러니까 GM은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전기차 하는 건데 그나마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네. GM이 있고 도요타 있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네. 그 다음에 현대차 있고 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자율주행을 하려고 소프트웨어 하는 게 웨이모라고 있죠. 네. 구글 웨이모. 하는 거. 예. 얘네들이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죠. 그래서 음. GM도 뭐 웨이모랑 뭐 같이 한다고 맞아요. 뭐 계속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현대차도 웨이모한테 뭐 신문 하려고 그러고 도요타도 현대차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GM 역시 하이브리드 없다 보니까 현대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2위 그룹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 모색들이 지난달 9월달 10월달 각각 신문에 났던 그런 거거든요. 완전 그쪽이 이제 합종 연행이 장난이 아니라서 그렇죠. 얼마 전에 또 그 정의선 회장하고 도요타 아키오 회장인가 네, 그거예요. 같이 이제 네. 자동차도 타고 보스턴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도 도요타 연구소하고 같이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테슬라하고 테슬라 꽁무니다라는 거하고 다르게 우리도 해보겠다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진짜 이게 사실 잘 현대차가 도요타랑 같이 손잡고 뭘 같이 한다라는 게 예전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뭐 북미든 어디서든 그렇죠. 경쟁을 하는 관계로 맞습니다. 막 따라붙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확고한 전기차 1등이 있기 음. 때문에 또 자율주행 측면에서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이기기 위해선 또 그렇죠. 이제 북미 지역에서 어떤 그 견제 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합종 네. 연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럼 그걸 또 이제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결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현지 생산 능력을 또 얼마나 네. 늘리느냐도 그렇죠. 그렇고 네. 또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인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 현대차 아까 그 합종 연행을 했을 때 레거드 터져 있는 게 뭐냐면 닛산, 혼다, 포드, 네. 폭스바겐 예. 별로 관심이 없었던 주식 맞죠? 예. 폭스바겐은 지금 뭐 구조적 난리친다 그러고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1등하다가 2등을 BYD 뺏긴 거고 폭스바겐도 기술력이 없어갖고 리비안한테 소프트웨어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닛산하고 혼다는 보조금이 아니고 마케팅비 많이 쓰는데 마켓시는 늘어나지가 않고 줄어들고 있고 얘네들이 마켓시에 잃는 것을 현대하고 네. GM하고 토요타가 가져가면서 규모를 크게 하면서 자기네의 강점의 하이브리드를 모고 갔던 간에 아니면 웨이모랑 같이 하든 자율주행을 갔던 간에 이렇게 해보겠다는 게 네. 이 중간의 이슈거든요. 네네. 이렇게만 하고 현대하고 기아는 당장에 그 아까 그 뭐죠? 그 보조금 그거 이슈가 되는 거니까 관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관세 받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외국 애널리스트가 얘기 나온 것이 최대한 했을 때 한 13% 정도 이익이 올해 대비했을 때 줄어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최근에 20% 이상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우려가 많이 반영됐다. 21만 원, 20만 초반 갔을 때 그게 지금 중론이에요. 그렇죠. 주가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내년도 이익이 만약에 진짜 10몇 프로 빠지면은 10몇 프로 빠지면 아마 PER로 한 5배 될 거예요. PER로요? PER로 5배. 현대차가.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네, 빠진다고 가정하고. 실적이 빠진다는 가정하에 현재 보니까 안 빠지면 4.5배. 4.5배죠. 예. 4.5배죠. 빠지나면 5배고 ROE하고 PBR 나왔을 때 PBR은 0. 지금 얼마야? 5배인가? 0.5. 예. 그렇죠. ROE가 10% 좀 안 돼, 조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합종 연행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니고 1등을 못 하더라도 이 3등 one of the top 3 or 5 안에 든다는 거를 믿음이 가면은 북밸류 0.5배, PER을 나쁘게 보더라도 5배 정도의 그 다음에 지금 그 뭐죠? 그 배당 수익률, 그 자사주 하는 거 그쵸. 배당 수익률이 했을 때 아마 우선주는 엄청 좋은데 안 그런다 하더라도 한 6% 가까이 나올걸요? 그렇죠. 우선주는 더 많으니까. 5, 6% 이렇게 그리고 해서. 혼자 생각한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혼자 생각인데 우선주가 되게 많잖아. 네네네. 우선주 소각하면 어떡할까요? 거래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 그쪽에 줄 배당금이 남겠죠. 그거 어디 있어요? 본주에다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이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대차 본주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주를 매입 소각하는 것보다 우선주를 매입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고 어차피 배당주는 제반 우선주에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네. 그거 가지고 본주 주주들에게 주면 내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아 혼자 생각이신 거예요? IPO 이게 인도 법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혼자 생각. 혼자의 생각이셨습니다.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인도 법인 IPO하고 나면 뭐 세금 돈 떼고 좀 나면 많이 3조인가 2조 몇천 들어온다면서요. 네네네. 그거 뭔가 해야 되잖아요. 주저하는.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현대차는 항상 옛날부터 싸도 너무 싸다라는 이야기가 늘 있었고 네네. 그런데 PER도 절대 10배를 넘지 못했던 거는 음.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 2017년인가 18년인가 뭐 1억대 찍고 그 밑으로는 계속 성장률이 안 나오고 오히려 판매 대수는 다 줄고 있고 성장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였고 그런데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SUV나 고급차는 팔리면서 마진은 또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성장하는 기업인데도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은 릴레이팅을 못 받았다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현대차를 볼 때 말이죠. 예. 마진이 높잖아요. 예. 마진 더 높이는 방법 그 계산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마진은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합종연회하면서 기술 투자하고 예, 예.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M&A라든지 컬래버레이션 기술 투자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그 레거드 처진 애들이잖아요. 예. 얘네들 그러니까 현대 기아 합해서 현기차가 미국에서 한 10.6% 정도의 마켓을 갖고 있는데 요네들이 좀 마켓을 빼지면 혼자 생각인데 10.6%가 9% 내려가는 것보다는 10.6%가 13% 될 가능성이 높죠. 점유율 증가. 근데 모든 게 자동차 시장에 무너져요. 예. 뭐 교육이 안 되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고 뭐 개질하고 그래갖고 그 수요가 전 세계 한 9천만 대 파는데 9천만 대 갑자기 7,500만 대 안 팔려. 아, 그럴 그럼 리는 말짱할 없다. 건데. 아, 그럼 뭐 다 필요 없죠. 근데 그럼 그렇게 다 필요 되면은 없지. 예. 전기차가 더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영향을 더 받을까요?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다 이제 거의 미국 땅에서 만들려고 했고. 아 근데 생각해 무역의 보세요. 영향보다는. 생각하면 아시는 게 네.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네. 전기차 전체에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 한 20% 차지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20% 자동차 20%가 전기차인데 네. 20% 전기차에 20%가 전기차잖아요. 네네네. 전기차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60%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테슬라 날친다 갖고 그 전 세계 이렇게 하면 전기차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왜 비싸지죠? 보조금 안 주고 뭐 하면은. 네네네. 그럼 하이브리드 소비자. 차를 더 팔리겠죠. 아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도요타하고 현대가 나쁠 게 뭐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 밸류가 도망가질 게 뭐 있어요?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면 네. 전기차 사고 싶은데 테슬라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차 그럼 보조금 없어? 그럼 근데 하이브리드 이런. 그거를 만약에 미국에 있는 전기차는 테슬라 거 살 수 있겠죠. 왜? 자율주행차 되고 싸게 나오면. 그 테슬라는 그 관계없이 산다는 거야. 그럼 어디가 망가지냐면 이 아까 말한 그 애매모호한 업체들이 개박살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현대기아가 싸다는 거예요. 모색하는 것도 보스턴 다이맹스도 있고 혼자 못할 수 있는 도요타하고 GM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가 합작을 됩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근데 테슬라가 아무리 잘 나가고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최소한 개박살날 업체는 아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리고 전기차가 20% 비중이 1년 내에 40%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상당수는 중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테슬라가 아까 390불이 목이 아니고 그 어떤 애널리스트 얘기한 거고 좋게 보시면 제가 초치는 게 아니고 500불, 600불 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잘 팔리면 돼요. 중국에서 전기차 1등이 누구죠? BYD죠. 예. 테슬라는 4등이에요. 마켓share 2%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자율주행차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중국 사람한테 확 해서 되면은 달라지죠. 왜?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커지면은 그리고 그게 BYD나든지 중국 로컬 업체뿐만 아니고 테슬라까지 된다면 그러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중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끄집어 오려면은 자기네 본토 미국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고 그렇게 돼야지 중국에서 풀리하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법은 미국에서 풀어주고 실제 먹으려는 건 중국에서 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까지 상상하는 사람이 400불이 아니고 1000불 간다는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400불 가는 것도 아까 그 어닝 아까 그거 했을 때 지금 테슬라는 PER 100배입니다. 내후년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마 중국 거 끌어당기면 달라지는 거고 중국 거 끌어들지 못하고 미국의 법적으로 해결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400불 이상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자동차. 그래서 현대차는 그런 의미에서는 망가질 회사가 아니고 더 오히려 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가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HBM의 뭐 폭발적인 거 대비했을 때 현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0.9배, 1.2배인데 현대차 0.5배라고 싸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 0.5배는
1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그렇죠? ROE 뭐 저기 가서 0.5배가 0.7, 0.8배만 가도 50%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0.5배, 0.7 가능성하고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더 가능성 봤을 때 업사이드. 이게 훨씬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애다 이렇게 치부 버릴 주식은 절대 아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그게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갔더라? 뭐 한 26만 원 네. 갔던 주가에서 보는 거랑 21만 원대 주가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고, 그렇죠? 물론 이게 30만 원일 때 저희 얘기 안 하죠. 아, 에너지 목표 35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30만 타방송 원까지 갔었죠 얘기하는데 거의. 에너지 목표라는 건 실질적으로 2년을 못 봐요. 음. 한 6개월에서 9개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자금이 유동성이 많지 않을 때는 곱하기 얼마? 0.8. 곱하기 얼마? 0.8. 에너지 목표에서 0.8 하시는 게 현실적 여러분이 플레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 2년 이상 투자하는 게 아니면. 약간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한 20%는 디스카운트 해서 보자. 그럼 목표 주가 지금 35만 원이 평균이거든요. 네네네. 해보세요. 0.8. 한 31만 원 뭐 이런 거? 아니 8, 5, 4, 38, 28, 9만 원 나오죠. 아 그래요? 20만 원 후반대. 어. 그러니까 이전에 갔던 정도까지는 이런 아까 시나리오가 말이 통하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아까 너무 현대를 잘 잡으면 50만 원 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50만 원. 그러니까 35만 원에서 보통 에너지 부르는 이유가 그런 거고 예. 그럼 자기 마음속에 전고점 가는 거. 28만 원? 이 정도로 전고점 28만 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정도로 목표로 해서 아마 내러티브를 할 것 같고 일단 그거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그걸 향해서 갈 수 있겠죠. 마치 하이닉스가 아유 밸류에이션 아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1.7배 가면 이게 22만 원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에너지를 갔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 삼성이 들어오니 뭐 어떤 하니까 주가가 1.3배도 안 가고 있는 거니까 ROE가 아무리 안 나와도 20% 나올 텐데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중점을 봤을 때 그럼 현대차는 이 정도 ROE에 이 정도 쉬웠고 하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봤을 때 저는 현대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어느 한쪽이 완전히 뭐 이상한 주식이 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좀 빠져가지고 네네, 그렇죠. 지금도 많이 빠진가 얼마 모르겠는데. 빠져요? 아까 올포니까 많이 빠지긴 하더라고. 근데 그 해외 뉴스 보면 무슨 뭐 그 러시아가 핵 교리를 변경하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 가지고 러시아 본토로 우크라이나가 타격했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전황이 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우리 코스피 장은 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의미 있게 내려가기 전에는 4.4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2개월 전에 우리 3.8이었어요. 예. 9월 17일 날 3.8인가 3.7이었어요. 네. 3. 하여튼 3. 얼마였어요. 8월 달도 3. 얼마 비슷했는데 9월 17일 제가 얘기드린 건 뭔지 아세요? FOMC 처음으로 금리 인하할 때였어요. 근데 금리 인하하고 나서 올랐잖아요. 이후에. 오히려 올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기 아니면은 유동성이 한국의 근본적으로 스프레드 갖고 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동생도 사고 이럴 장 아니라고. 그러니까 뭘 빼면 뭘 사고 뭘 사면 뭘 빼야 돼. 이거 국장의 특성인데 참. 외세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걸 하려면 내재적으로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금투세를 폐지했잖아요. 폐지된 거예요. 도장 찍어봐야 알죠. 만약 이게 금투세 폐지 아니면은 네. 뭐 제가 대라는 한 게 아니고 일단 봐서는데 2,250도 갈 수 있어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시행되면 2,250.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11월 뭐 국회 뭐 안에는 좀 이미 어려워진 거고. 그럼 그거 하고 어차피 뭐 예산안 네. 처리할 때 같이 그렇죠. 하겠죠. 예. 그러고 하면 근데 대주주 양도세는 있죠. 있죠. 예. 55. 그거가 보통 얼마 정도 움직이냐면 12월이면 11월 중순부터 움직입니다.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지난 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타이트해질 상황이 몰린 시기예요. 누가 계속해 돈 집어넣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일단 미국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는 그렇죠? 네. 금리가 미국이 슈월하게 팍팍 내려가서 금리가 내려가면 2차전은 좋고 뭐 다 좋고 성장 다 좋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코스닥 막 날아가고 이럴 텐데 그럴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냐? 한두 달 사이에 쉽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장은 2,600 바라보기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봅니다. 그런 바탕하에서 아까 뭘 빼고 뭐 할 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뭡니까? 기존에는 뭐 조선방산 미국 대선 이후에 가장 많이 네, 올랐었으니까. 그거에 이익 실현의 빌미를 주면은 되는 거죠. 이익 실현의 빌미는 딴 게 살 게 있으면 빌미죠. 진짜 국장의 특성. 아우 지겨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은 세 개 섹터 이상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없다. 다 같이 올라갈 것 같았으면 이미 저번에 2,800에서 안 내려왔지.
예. 내려와도 2,700 정도에서 막았어야지. 2,700에서 더 내려온 건 삼성전자가 톡톡히 역을 했지만 삼성전자 빼더라도 2,600 정도는 갔었어야 되는 게 맞죠. 삼성전자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빼더라도 2,600 정도는 가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위주로 올랐을 때는 반도체 오르면 바이오가 빠지고 그렇죠. 아니면 2차 전지 중심으로 올랐을 때는 2차 전지가 빠져야 반도체가 오르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많이 빠졌던 것 좀 오르려고 하니까 기존에 많이 올랐던 많이 조선 오는 방산이 걸 빠지고. 줄이고, 예. 그거 일하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게 어저께 그저께 사이에 뭐 지금 러시아 나왔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가 맞아 핵을 쏜다 그러면 핵을 쏜다 그러면은 사실 진짜 쏜다고 3차 대전이죠. 그러면은 볼 것도 없는 건데 미국 정가는 뭔지 아세요 요즘에? 뭔데요? 핵 쏜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교리 바꿔서 나한테 전쟁하는 거 말고 얘 도와준 애들 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치는 게 누구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거든요. 예.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핵이 다 갖고 있고 다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얼음장 넣는데 미국은 신경도 안 쓴다. 저도 미국 쪽에 아는 사람 있어서 이제 괜히 지인이 아니고 네. 그 국가기관 오. 이렇게 안 쓰는데 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미네이션 이번에 지명된 사람이잖아요. 국방부 장관 무슨 네네네. 정보 안전부사 이거 신경 쓰지 맨날 저기 러시아 애들 그 하는 거 신경도 하도 자주 하니까 익숙해진 거야. 무슨 개소리 해라. 그럼 쥐가 책을 써? 가만 놔둘 것 같아? 한번 진짜 하면은 그럼 러시아 완전 박살나는 거지. 그러니까 립 서비스가 아니고 뭐죠? 그냥 항상 말폭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취임해가지고 하기 오토리티가 아직 있지 않잖아요. 네. 그건 좀 웃긴 건데 바이든이 갑자기 그 저기 미사일. 폭탄 쏠 수 있다. 네. 그거 좀 희한한 거 아니에요? 떠나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 우크라이나를 제가 긴장감도 지원하면 안 느낄 수 된다는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아니고 어떠한 정책을 엄청난 정책은 그 다음 정권 그 사람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근데 아직 이게 이례적인 거 2달도 안 남았는데.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정권이 새롭게 들어와서 그걸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방산에 이런 걸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는 받을 거 폴란드 두 번째 뭐 하는 거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방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신경 쓰는 건 있어요. 조금 나쁘게 아니고 좀 신경 쓸 것만 얘기할게요. 리스크 요인. 예, 트럼프가 우리한테 방위 그 주한 미군 부담금 방위비. 10조 달러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1조 5천 원이니까 26년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한 9조 정도 차 있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죠? 안 해줄 건가? 돈이 안 생긴다고 안 해줄 수 없죠. 내고 한다고 5조 주고 말까요? 어쨌든 돈이 필요하죠. 네네네. 우리가 내년 예산 677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무슨 R&D 예산 30조하고 뭐 무슨 예산 복지 예산 막 있는데 그렇게 3.몇% 올라가는데 그 난리치는 거예요. 3.몇 %가 18조인데 갑자기 10조 내라면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렇죠. 두 가지예요. 증세라든지 증세할 수 없지 않죠. 국방비 그 분담 때문에 네. 방위비 분담 때문에 증세를 증세를? 할 수는 없고. 없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국내 그 방위 산업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버짓이 늘까요, 줄까요? 예산이. 우리는 수출주를 하는데 국내에도 팔잖아요. 음. 그거는 줄겠죠. 그리고 또 국방 하나 예산을 줄여서 방위비 분담을 늘려줄 아니 수도 국방 있고. 예산 늘려면 다른 걸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어쨌든 돈 나올 때 만만치 않다는 게 죽겠다는 거지. 거의 뭐 국장 수급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그 중동 쪽에는 자기네 그 뭐죠? 자기네 국방 그 디펜스 인더스트리 네. 수출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수출 제한을 풀어줘. 그러면 중동이나 유럽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의 디펜스 업체하고 경쟁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유럽은 우리랑 친해졌고 우리가 캐파가 있고 빨리 디벨롭해지기 때문에 유럽의 나토 회원국 여러 나라들이 방위비를 진짜 2% 넘기기 위한 그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하는 건 그건 플러스 요인이죠. 그 플러스 요인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좋은 거잖아요, 디펜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중동이나 다른 지역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하고 경쟁할 수도 있고 국내 내수의 버짓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얼마만큼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맞는지 부정적인 가능성도 포함해서 지금 주가가 달렸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다만 어저께 오늘 빠지기 전에 얘기인데 그 PER 밸류만 가지면은 미국보다 조금 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하는데 방산주가요? 본격적으로 뭐 내년도 돼가지고 실제 펼쳐졌을 때 뭐 그 전쟁이 중단되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이 다시 이게 자기네가 디펜스로 수출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버짓 이슈가 실제 내년에 집행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모든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주가가 먼저 선행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은 체크할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 그러면 주가가 많이 안 달린 종목을 볼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세이프한 거예요. 물론 이제 방산주도 지금까지 뭐 사상 최고치 거듭을 하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랠리 펼치기도 했는데 조정을 받다가 고점 대비 뭐 20-30% 조정 받다가 또 다시 또 가고 그쵸. 계속 이거 반복을 했었는데 또 물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르죠. 거니까 다만 이런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차라리 지금 싼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게 조금 더 가능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포트를 조금 다양화하거나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조금은 생각을 한두 가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이 그런 거잖아요. 여실히 보여지는 거죠. 이게 어떤 뭐 연말이라는 계절성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계절성은 그 수급이 좀 작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한 예. 거고 그거보다는 트럼프가 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너무 커졌고. 한국의 주식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측면이 반도체 빼고 반도체는 그게 아니고 네. 반도체 빼고는 다 있네요.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그 저기 보건부 장관 이상한 사람 미국 예. 미국에 뭐 백신을 반대하는 그렇죠. 사람, 예, 예. 그래서 백신을 화이자. 반대하는 사람이 보건부 장관 후보자. 그 로밀크 왜 빨리 그 왜 못 팔게 하느냐고 뭐 그런 거 아세요? 어떤- 살균 되지 않은 우유를 먹으면은 우리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좋다. 자기는 그거 믿고 해서 그런 거 FDA가 막으면 안 된다. 그런 주의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그 저기 무슨 중금속 같은 거 중금속을 제어하는 무슨 약품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거 관련돼서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건데 중금속 어떻게 하는 그런 거를 제대로 하면은 그게 뭐 자폐증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거를 왜 막느냐 그런 썰도 있는데 그런 시어리가 있는데 뭐 그런 주의예요. 쉽게 얘기했을 때 이게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뉴욕타임즈에 자세히 나와요. 물론 뉴욕타임즈는 트럼프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더 나쁘게 쓴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이 실제 누가 임명되는지도 아직 결정 안 했죠. 네. 그 공화당 후보죠, 내에서도 후보. 네. 공화당 내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공화당 내에서도 좀 창피하다. 저런 사람 내려라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 이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보면 주식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하는 종목이 하나 줄어들다 좁아지고.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다, 뭐 저기 뭐 테슬라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뚜렷하다고 단기적으로 보이는 걸 몰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후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편하니까. 근데 대한민국엔 그게 편한 주식이? 없죠. 대한민국에 편한 주식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좀. 뭐 어제 오늘 빠지기 전까지 알테오젠이 가장 편하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았지 않았겠어요? 어제 오늘 빠지기 전까지. 근데 정확히는 오늘 10% 마이너스 난 거하고 아까 플러스 갔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네. 끝날지도 모르겠고. 변동성이 뭐 네. 아우. 그러니까 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LG 엔솔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LG 엔솔이요? 요 정도 가격은 일단 오케이다. 어떤 가격? 어떤 의미냐면 LG가 40만 원 정도잖아요. 네. LG 엔솔이 LG 엔솔도 비싸요. 예. 하지만 테슬라의 비중이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니까 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버틸 거다. 이런 얘기인데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웃긴 게 LG 엔솔이 테슬라 비중이 50% 이렇게 안 됩니다. LG 엔솔 매출 중에서 테슬라 비중은 30%예요. GM도 꽤 많아요. 다른 나라도 많아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테슬라만 잘 되고 다른 회사들 다 개박살난다 그러면은 그러면 사실은 어떤 업체가 할 때 테슬라만큼 잘 되는데 남은 거 안 되면은 생각보다 주가가 이것만을 위해서 드라이브가 되는 탔다가 다른 거 신경 쓰면 다시 내려와요. 그럼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테슬라가 지금 아니지 LG전선 지금 그거예요. 테슬라의 비중은 3분의 1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좋아져도 한쪽에서는 또 안 좋아지는 게 있으니. 그러니까 밸런스하게 고객을 보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냥 테슬라 사지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안 포함되는 주식들은 가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도 똑같지가 않은 거죠. 머리 아픈 거지. 2차 전지는 뭐 이렇게 뭐 캐즘 얘기는 한지는 정말 오래됐고 네네. 어떻게 좀 뭔가 개선될 기미나 이런 건 안 보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사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자동차 뭐 캐피탈 그렇죠. 금리도 싸지고 자동차 시장도 좋아지고 빨리 내려가면 전기차를 더 사죠. 근데 하이브리드나 또 일반 차보다. 보조금 이슈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근데 거기 약간 중간 틀어졌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에도 뭐 네. 중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네. 세계 각국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는 보급이 되고 있으니 네. 보조금을 또 이제 줄이는 측면이었잖아요. 아예 네. 없앤 나라들도 있고. 네. 네. 근데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흐름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렇죠. 자생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될 네. 텐데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 높은 멀티플을 어떻게 정당화할 거냐라는 뭔가 트리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빨리 내려가서 사람들이 펄처싱 파워가 늘어나거나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더라도 뭐 저기 충전이나 이런 시설이 혁신적으로 좋아지거나
금리가 빨리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퍼체싱 파워인데 아니 구매력. 경제가 좋아져 갖고 사람들이 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네. 그런 거 말고 얘기하면은 시간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 그때까지 버틸 수 있고 업체가 그 관련되는 게 10개 있으면은 다 버티지 못하겠죠.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게 있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게 커트라인 안쪽에 들어있는 주식만 해야죠. 요거 좀 여쭤봐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얘기도 좀 네네네. 나오고 네네. 밸류업 지수도 이제 네네. 발표가 됐고 물론 이제 뭐 삐그덕거리는 거 좀 네네. 있습니다만 또 찬바람 불 때는 좀 배당주에 또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근데 네, 또 그렇죠. 최고의 배당주인 금융주는 또 엄청나게 또 올라 있기도 하고 네, 예. 전반적으로 이런 뭐 밸류업, 상법 개정, 네. 배당주 어떻게 보시는지. 밸류업은 그 자동차 시크리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지만 아직도 시크리컬. 그 다음에 은행주가 있잖아요. 은행은 12월 6일 날 다음 주죠?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12월 6일? 12일 6일 편입되는 거. 아 저기 밸류업 지수 특별 변경. 네네네. 그 이제 편출을 안 시키고 편입한다들. 네네. 그럼 무슨 효과인지 뭐예요? 편출하고 이게 100개로 세팅을 했는데 더 여기서 빼내지는 않고 더 더하기만 하겠다. 끝날까봐 네, 그동안에 또 민원 이제 들어갈까봐 이제 많은 안 좋은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애초부터 잘해야지.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조금만. 그 KB하고 하나만 좋은 거죠. KB와 하나, 그러니까 특별 편입 될 수 있는 것. 들어간다고 99%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간다. 그부터 뒤통수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6일 전까지는 12월 6일 날 파셔야 되겠네. 이미 너무- 시장의 컨센서스가 다 근데 형성되어 KB는 저기 그 내가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인가 CET1인가 네네. 그 비율이 13% 넘어가고 여유가 있고 그럼 그 그것도 배당으로 늘리고. 발표를 했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뒤통수 치지 않으나 걔네는 실적도 오래 잘 나오고 거의 뭐 KB 같은 회사가 뒤통수 칠 일은 없죠. 없겠죠. 그 북밸류가 좀 올라갔지만 0.62배 정도거든요. 예. 근데 ROE가 목표가 10%예요. 네네네. 10%인가 10%예요. 근데 금방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금방 안 돼도 가시거리가 8.에서 9%거든요. 그럼 0.6이 이거 아까 차근차근 되면 결국 eventually 0.78 정도는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8 정도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본도 처음에 낮다가 걔네 1점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게 시간이 걸리긴 했잖아요. 그래서 0.8이 이게 이번 달 되느냐 다음 분기 되느냐 내년 하반기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지 0.8 되면 그게 12만 원이거든요. 에너지가 12만 얼마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수는 뭐냐? 우리가 대표잖아요. 대출이 규제가 더 돼. 이미 대출 규제를 했죠. 그 사람들이 집 살려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더 대출을 더 하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안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아니면 PF가 갑자기 팡. 근데 그건 저축이 아니라 다른 쪽이 이슈잖아요. 그쵸. 이건 큰 게 아니고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따지면 돌발적인 게 근데 미국이 금리를 엄청 빨리 내려? 그럼 우리도 금리를 내려? 예를 들어서 그럼 은행에는 일시적으로 안 좋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금리가 내려가면 또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은행주 대표주는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허걸룸이 이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미 9만 몇천 원이기 때문에 이 같은 속도가 많이 망가진 삼성전자가 진짜 통과해서 20% 가느냐 이런 항상 상대적인 거지. 그쵸. 그 주가가 갑자기 디셀러레이션 돼가지고 7만 5천 원, 8만 원 이렇게 꼬꾸라지. 알테오전처럼 20%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금융의 자동- PBR이 자- 0.65배, 맞아요. 0.7배 네, 이렇게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속도하고 각도의 문제고 다른 주식이 팔팔팔 뛰는 놈들 생기면은 알테오전 오늘 마이너스 10% 되는데 나는 알테오전에 보면 KB 같은 게 보이겠습니까? 사실 근데 KB가 올해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 내장주가 2배 이상 한 해에 오르는 거를 상상이나 한국이 가장 바람직한 주식 퍼포먼스 보이는 그 변동성 봤을 때는 네네. 그런 주식 최고죠. 변동성도 거의 없었고. 사실 자동차가 그렇게 될 뻔했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고 빠져가지고. 이게 찌그러졌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여서 자동차는 밸류업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많이 알죠 이제는. 많이 아니까 제가 아까 혼자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썸씽 스페셜하게는 안 보이니까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에서 아까 위치가 테슬라 BYD 다음에 우리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걸 하나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20만 원 후반 30만 원까지 몰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밸류업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상법이 되는 거, 상법이 된다고 상법 개정이 뭐 또 일부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모양새만 보이고 해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되면 좋죠. 주식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그 경제단체하고 쉽겠어요? 로비가. 상법 개정.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금투세. 경제인 모임에서 또 한번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투세하고는 좀 다르죠.
예, 금투세 같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서 뭐, 얘기도 안 하고 한마디 못하냐 이런 비판력이 있는데 그거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 집단이 많이 퍼져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돈줄을 갖고 있고 로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개미라는 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목소리를 내고 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거보다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정당성은 있습니다만은 뭐 대신 뭐 상속세를 진짜 뭐 확 줄여가지고 뭐 빅딜 아니더라도 스몰 딜을 할 게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뭐 야당에서도 이제 뭐 배임죄를 좀 완화해 그렇지, 준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라도 좀 바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상법 개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 정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길게 보면 시간이에요. 근데 길게 보면 시간을 앞당기는 뭔지 아세요? 이해관계자 많잖아요. 네. 너무 길잖아요. 네네. 앞당기는 방법 뭔지 아세요? 앞당기는 방법. 들고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 말씀. 죄송합니다. 물리적인 뭘 걸로. 들고 빅딜. 빅딜. 정치적인 타협. 여야 간에 합의가 있으면 돼요. 근데 극단적으로 가는 거에서 가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솔루션이 없을 때 그냥 타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야식잡설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 초에 대통령도 3법 개정을 공약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용우 의원이랑 기억해요. 국회 대정부 질의하면서 혁신적인 법안이다라고 음.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야당에서는 뭐 예전에 뭐 이용우 의원,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었고 이번에 또 한 번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그러면 야당과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공약을 한 걸 왜 아직도 개정을 못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약간 여당 쪽에다가 이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출구를 하나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예. 출구 전략. 예. 저쪽을 설득시켜 그렇죠. 이해관계 있는 거 설득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계가 뭐의 약자냐면 재벌계입니다. 재벌계. 예. 재벌계. 근데 거기서 이제 경영자들이 들고 일어나오는데 그 경영자들은 사실 그 재벌들을 대리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주주를 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재벌의 입장만 지금 대리하고 그쵸. 있다라는 건 또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더욱이 상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또 맞습니다. 귀결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가 막힌 설명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요? 네. 어디서부터 풀기가 어렵죠. 논리가 딱 맞는데. 근데 사실은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요 얘기는 야식잡설 소재이긴 한데 그냥 라이브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야당이 과반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도 본인 입으로 그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2호권 거부권을 쓸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본인이 주창을 하고 본인이 약속을 한 건데 야당이 밀어붙였다고 해서 본인이 거부를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빅딜이라는 게 양보라는 개념이 아니고 주고 받을 게 있으면 빅딜이 되거든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민주당에서도 이제 배임죄 조금 완화 혹은 폐지 뭐 이런 근데 얘기를 할 수 아까 있다.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측면에서 제가 아까 2,600 가긴 어렵다 연말까지 한 거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올 거 가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일정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그래서 2,600은 안 간다 이렇게 본 건데 그거 되면은 레벨이 달라지죠. 레벨이 또 달라지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금투세 폐지하기로 했는데 왜 주가 안 오르냐고. 그래서 물론 이제 금투세 폐지한다고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그는 올리는 요인은 아니고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까 11월 19일인데 9월 17일 얘기했죠. 네. 8월 23일 얘기할게요. 네. 8월 23일, 9월 17일, 예. 11월 19일. 예. 코스피가 2,770에서 8월 20 며칠. 그다음에 9월 17일 2,640 얼마. 지금 200이 내려가서 100 이렇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가 77,000원에서 64,000원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아까 이익이 64조에서 48조, 42조인데 삼성 말고도 다른 주식들도 대부분 이익 전망이 다 내려갔어요. 네. 2, 3개월 동안 우리 코스피 전망이 한 6%인가 7%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 빠진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이제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너무 잘 나갔어. 네. 미국 주식이. 다 쏠리고. 코인뿐만 아니고 테슬라도.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야. 그런 수급적인 거에다가 우리가 스스로 비밀을 제공할 실적 나쁜 거. 1등부터 포함해서. 그거가 결합됐기 때문에 욕골이 된 거예요. 누구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온 상태에서 아마 그 금투세가 해결되는 게 좀 일찍 나왔어 봐. 더 좋았겠죠. 타이밍이 아니 삼성전자가 통과되는 게요. 내년 2월 달에 1월 달 나오는 거하고 올해 8월 달 나오는 거 똑같습니까? 다르죠. 가치가 앞에 나온 제가 옛날에 7월 8월 달에 나오면 이제 나면 25,000원, 3만 원 가격입니다. 그 10만 원 한 거예요. 근데 느낌은 내가 얼마 전에 했을 때는 9월 달 안 나고 나서 10월 달에 뭐라 그러냐면 제 목표 주가 62,000원에 하거든요.
북배로 1배. 네. 그 이상 가치가 없다. 과거에는 내려갔다가 금방 올라오는데 이번엔 금방 안 올라올 수 있다. 근본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다 말했죠? 실적 얘기다 말한 것 같은데 실적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아니든 딴 것도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실적을 회복하는 그런 거를 빌미를 빌미가 아니고 계기가 안 되면은 금투세만 가지고는 버팀목. 삼성전자 지금 자사주잖아요. 어저께 샀잖아요. 처음으로. 오늘도 100만 샀어요. 그저께 안 샀죠. 걔네들도 내려갈 때 살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톡톡히 할 텐데 금투세나 포함해서 이게 2,400 깨지진 않는다 이거야. 근데 이게 혼자 힘으로 2,600을 올라가게 만드는 건 역부족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역할이 언제 나오냐가 중요해요. 언제 나오냐. 정치에서는 일주일이면 길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유명한 영국의 총리가 있는데 네. 일주일은 길대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제가 얘기하죠. 한국 주식에서는 일주일은 하늘과 천의 개벽입니다. 천지가 개벽되는 네. 시간 일주일. 근데 왜 나오면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한테 왜 바뀌냐 의견이. 아니 진짜 시장이 바꾸고 하는데 그걸 안 바뀐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고집불통이지. 그게 안 바꾸는 게 문제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가 진척이 있을 때 3개월 정도의 텀으로 빨리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천지차에서 지금과 내년 1월과는 빅딜이 있다면 12월 1월 네. 미국 침하기 전에 네. 나오면은 아마도 제가 보는 2,400 중반에서 2,600 초반의 코스피 전망은 한 150포인트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위아래 달라지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래도 3,000이 안 나오네. 원인이 잘 나와야지. 그렇죠. 일단은 본질은 그래도 본질은, 실적이 잘 나와야 잘 되는 나와야죠. 거죠. 도매상인 줄 이거 알고. 오타가 있네. 이거 안 바꿨네. 오타가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아이, 오타 있는 분을 좀 근데 짚어주시면 돼요. 오타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음식 중에서 베이컨 좋아하세요? 베이컨이요? 좋아하죠. 저 네. 햄버거 베이컨.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분 잘 모르죠. 어쨌든 이런 말 하셨습니다. 영어를 읽으면 if a man will begin with certainties.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확신에 차서 시작을 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든 아니면 생각들을. 네. 이건 진짜 내가 확신으로. 확신해. 이렇게 시작하면 확실해. he shall end in doubt. 끝에는 이게 뭐지? 의심으로 마무리한다. 의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여기 쉘이 틀렸어요. SHA입니다. 네네. 원래는. 네. 그리고 만약에 시작할 때는 비록 의심을 갖고 시작하지만 if he will be content to begin with doubts. 의심으로 시작하면 그렇게 하는 걸 만족스러워하고 이 정도 맞아. 이 정도 의심을 갖고 하는 게 맞겠지. 시작하면 의외로 결과는 확신찬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봤는데 너무 초반부터 너무 설레발 치지 말고 진중하게 약간의 의심도 가지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주식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게 맞다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생각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신으로 시작하면 의심으로 끝나고 네. 의심을 갖고 시작하면 확신으로 끝날 수 있다. 너무 깊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베이컨. 베이컨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베이컨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은 또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끝없이 의심을 해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잃지 않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이제 보내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